자, 이젠 2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할 건데 조건이 조금 붙어져 있다. 우리가 만약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a가 0이 아닐 때죠.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정확하게 뭐야?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근의 공식이나 인수분해를 쓰면 되는 거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굳이 근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었다. 두 근의 합이라던가 두 근의 곱을 말이야. 맞지? 근데 이번에는 이런 조건을 줍니다. 두 근의 부호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근의 부호를 갖고 장난치는 거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 두 가지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뭐 문제 조건에 따라서 뭐 어떻게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만 조금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 첫 번째고 두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했잖아.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 먼저 보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 이거는 0보다 크다겠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의 곱도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것까지 인정이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건 좋다. 그런데 판별식도 생각해줘야 돼.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판별식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것은 0보다 크다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지. 그치? 그렇다면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실수 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말하는 순간 부호 자체가 플러스다라는 게 아니라 양수, 0보다 크다라는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허근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실근이구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선생님, D가 0보다 크다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요. D가 0이다라는 건 중근인데요. 왜 이렇게 돼요? 두 근이라고 했으면 D가 0보다 크다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분이다. 그쵸? 중근이라는 거는 두 근을 얘기합니다. 다만 서로 같은 두 근이라서 우리가 그냥 두 근이다라고 하면 D가 0인 것도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이다 라고 한다면 D가 0보다 크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는 뭐겠어? 당연히 뭐 이것도 서로 다른 말 뭐 없고 그냥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하면은 합은 0보다 작고 그쵸? 곱은 0보다 크고 그쵸? 그 다음에 D가 0보다 크거나 그쵸, 똑같죠. 부호가 있으니까 크다 작다 개념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부호입니다. 서로 다른 두 부호예요.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이거는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모르죠? 네. 부호를 모릅니다. 서로 다른 두 부호라고만 했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0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기 때문에 생략하고 D를 왜 뺍니까, 선생님? 이것도 비슷한 원리인데 알파랑 베타랑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개념을 가지고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개념을 썼잖아? 그럼 자동적으로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판별식 입장에선 서로 다른 두 부호가 된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 거야. 그래서 D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원래 해줘야 되는데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그래프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뭐 차차 배워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다른 두 부호다라고 하면 이것만 먼저 좀 외워 주십시오. 나머지는 외우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구나. 근의 부호 갖고 장난치는 문제들은 이런 걸 확인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딱 공식처럼 외워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로 풀어볼 겁니다. 아직 개념 설명은 덜 끝났는데 문제 풀기 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방금 한 거랑 똑같죠?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기본적인 거다. 자,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죠? 여기서는 2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게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K 플러스 3 이게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러면 요것만 먼저 생각해주면 K는 2 날려도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것과 이거는 K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먼저 연립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보단 커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도 커야 된다. 그럼 둘 다 만족하려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걸 먼저 얻을 수 있고 뭐 빠졌다? 판별식이 빠졌다. 판별식 D 4분의 D로 하겠습니다. K 제곱 그렇죠. 플러스 2K 플러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그치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중군도 된다. 그래서 K제곱 플러스 K 빼기 2니까 이거는 4의 값이야 작자 크크야? 작자 크크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니까 위에 있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것과 연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연립을 하죠. 그러면 여기가 공통인 거 알아들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K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자, 이걸 위에 걸 이용합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 다음 두 군이 모두 음수다. 알파 베타 곱한 거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대로 이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만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판별식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네 그냥 공식이니까 공식처럼 활용했으니까 이거를 열림만 좀 제대로 해줍시다.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것과 마이너스 3보다 크다라는 걸 연립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요거부터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걸 써먹는 거지 않습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써먹는 거 이거랑 요거랑 연립해주면 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연립해주면 요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2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다라는 건 이건 좀 외우자라고 했어. 그냥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만 해주면 된다. 그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판별식 뒤에 쓰면 안 돼요. 써도 돼요. 근데 이것만 했을 때랑 확인이 똑같이 답이 나오니까 불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여기 있지.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근거 계산관계에서 이거고 이거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만 해주면 3번의 답이 요게 될 것이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 다음 이제는 이제 안 한 개념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도 어찌 보면 두 근이 양수다 음수다 이런 부호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있었던 거고 이제는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의 위치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는 우리는 근의 분리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방금 근의 부호 갖고 장난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치는 거 맞거든. 하나 0보다 크고 한 번 0보다 작다. 뭐 둘 다 0보다 크다. 뭐 이런 말인데 그거는 방금 지금 할 개념보다는 좀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두 군의 부호 갖고 장난친다라고 다른 유형처럼 얘기를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실제로 진짜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치는 거 단순히 부호가 아니라 뭐 지금처럼 1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 두 군이 모두 뭐 둘 중 하나는 1보다 크고 둘 중 한 개는 1보다 작다 뭐 이런 위치 갖고 장난치는 문제는 총 3가지를 따집니다.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습니다. 축, 판, 경 이 3가지를 따집니다. 줄임말이에요. 1번 축의 위치고요. 두 번째 판별식이 되고요. 3번 경은 경계에서의 부호가 됩니다. 이거는 사실상 뭐 책에서도 이런 순서를 안 지켰고 그 다음에 다른 인간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근데 저는 축, 판, 경으로 외웁니다. 알겠죠? 축의 위치가 첫 번째,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에 경계에서의 부호인데 이것만 뭐 이리 알아놓읍시다. 축의 위치를 아는 순간 문제 난이도는 확 내려간다라는 거. 이거를 알아봅시다. 그래서 축을 먼저 선생님 따집니다. 자, 봅시다. 이거 그래프 해석 한번 해볼래? 2차 방정식이지 않습니까? 네. 는 0으로 2차 방정식 형태인데 이거를 우리 앞에서 2차 부등식 했던 것처럼 그래프 해석 한번 해보자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 말할 수 있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누구랑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0이 뭐지?
x축 맞죠? x축이 됩니다. 이거는 이 2차 방정식 그래프에서 해봐라고 하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교점 찾기, x절편 찾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 맞게 그려볼게.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일단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두 근 x 좌표들이 다 1보다 커야 돼 라고 하면 1을 이렇게 경계로 세우는 거 맞겠니? 이거 확실히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젠 근의 위치가 고장난치는 거니까 축 판경을 따지겠다. 자, 일단 이 2차 함수 축 우리 이거 외워볼까 한번.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y는 2차 함수 이렇게 있어요. 이거 축방 공식을 알아놓으면 좋겠는데. 마이너스 2분의 그쵸.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축을 바로 찾을 수 있다. 네. x는 a라고. 네. 방금 공식을 안 썼어요, 사실. 완전 제곱을 뭐로 생각했죠? 완전 제곱되면 x 빼기 a의 완전 제곱이지 않을까? 그래서 축이 x는 a지 않을까?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이 x는 a다라는 거. 자, 그러면 축을 모르지. 그럼 문제 난이도 그렇게 막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뭘 따지자? 축의 위치를 신경 쓰자. 자, 그림을 왜 그려놨냐면 그림 보고 따지면 됩니다. 그림 봤을 때 A의 위치는 1보다 무조건 크다. 커야 되겠죠. 이게 축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판별식이 되겠죠. 판별식을 보면요. 그림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두 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일단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D가 0보다 크다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중근도 두 근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렇게 돼도 두 근은 맞죠. 2차 방정식에 시작했으니까 중근도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함수로 선생님이 해석했으니까 이거 한 점인데요, 선생님. 네, 맞아요. 한 점은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시작한 거를 함수로 해석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중근이라는 거를 2차 방정식에서 생각한다면 두 근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 점으로 본다는 거. 한 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근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D가 0보다 크게 왔다. 이거 이해갔나? 그 다음 세 번째가 됩니다. 왜 완료 안 해요? 네, 놔두세요. 잠시만 놔두세요. 설명할 게 있습니다. 3번은 경계에서의 부호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1보다 크다고 했지. 그러면 여기 1이 여기 있죠. 그 다음 나는 이 함수를 y는 fx로 적겠습니다. 얘가 fx입니다. 그러면 얘가 fx다라는 식으로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 x는 1이라는 경계에서 부호를 말해 보십시오. 지금 딱 내가 그린 거로는 1을 넣었을 때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양수다라는 거 알겠죠? x축 위에 생기는 거니까 y값 자체가 양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1이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등호가 붙으면 안 되나? 자, 이게 만약에 1 넣어서 0이 됐다는 것은 1이 여기 있다는 거랑 똑같지? 그럼 1이 여기 있으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큰 거 아니잖아. 네. 한 개는 1이랑 똑같잖아. 그치?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F1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F1은 무조건 여기 위에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이 판별식 이제 생각합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F1 이것만 만족해서 이 판별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래, 오케이. 축은 1보다 오른쪽에 있고 그래. F1은 양수다. 그럼 판별식 안 하게 되면 요런 그림도 그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갔나요? 그러면 판별식은 필히 해줘야 되겠죠. 판별식을 필히 해야 그림이 요런 식으로나 요런 식으로 그려진다. X축과 만나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엔 판별식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4분의 D는 A제곱 빼기 4A 플러스 3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작작 크다. 그치? A는 1보다 작거나 같고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F1은 1 빼기 2A 플러스 4A 빼기 3이 0보다 크다. 그럼 2A가 2보다 크다고 A가 1보다 크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쉽네요. 이건 3개가 나왔지. 네. 3개를 한 번에 그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2개씩 이거 2개씩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뭡니까?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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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잖아. 그치? 안 해도 되죠. 뭐 이거 2개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하나는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1보다 작거나 같다와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건 경계 안 만나지? 겹치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답이겠네요. 따라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최종 답이 됩니다. 이해가셨죠? 그림을 그려준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림만 좀 그려줄게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건데 둘 다 마이너스 3보다 크다니까 이게 경계가 되겠죠. 그 다음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x축과 만났는데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려지면서 근의 위치가 둘 다 1이란 경계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 이것도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이거 아니겠나? 이런 비슷한 거 아니겠나? 맞나?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또 위치 갖고 장난치는 거 눈치챘니? 두 근이 모두 영과 이 사이. 그쵸. 근의 위치 갖고 장난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려놓는 게 중요하다. 그림을 그려놓겠습니다. 2차 방정식, 즉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그려놓을 거고요. 모두 다 0과 2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경계가 두 개가 되겠네? 이거 이해갔나요? 얘를 나는 fx라고 잡을 거고요. 이 함수는 y는 fx가 된다. 그럼 그림 그렸지? 그럼 일단 뭐 세 개 따지자고 축, 판, 경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러면 축을 찾아줍시다. 축이라는 것은 x는 마이너스 2a 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축은 x는 2분의 그쵸? 2분의 m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1번 축의 위치 딱 눈에 보면 되죠? 0과 2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면 0보다는 커야 되고요. 2보다는 작아야 된다. 양변에 2를 곱한다. 그 다음 양변에 2를 뺀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판별식이 됩니다. D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까? 크거나 같다겠죠. 여기도 두근이라 말을 했지만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으니까 중근도 두근으로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잠시만 킵해두라고 했다잉. 세 번째 경계에서의 부호죠. 요거 0과 2를 그럼 F0은 0보다 커야 되죠. 이 함수값이. 그 다음 F2도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 그림을 만족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야? 미안.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등호부도 되냐는 거지. F0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돼요? 0이 여기 오면 안 돼요? 라는 거 질문이잖아요. 근데 0과 2 사이에 있댔으니까 두 분이 0이나 2가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등호가 둘 다 붙을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걸 따져줘야 된다. 그래, 이것도 만족하고 이거 만족했을 때 판별식 D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어. 그러면 판별식 D는 무조건 필요해줘야 되는 거 맞지?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어나가겠습니다. D는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빼기 플러스 4m 빼기 4 됐죠? m제곱 8m 0보다 크거나 같다. 작자 크네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완성 다시 시키겠습니다. 3번도 해보겠습니다. F0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다. 그게 0보다 크단다. 그래서 m은 1보다 작다라는 거고 F2는요 4 빼기 2m 빼기 4 빼기 m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m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립할 게 많죠? 이 3번부터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요거랑 연립해야 되겠지. 동시에 만족이니까. 그래서 m은 3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개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세 개를 표시하면 빡세다라고 했다잉. 그래서 이거 두 개 먼저 하십시오. 연립을 해주십시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인데 한 개는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여기 겹치는 거겠죠.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이거랑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고요. 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가 되겠네. 따라서 0 이상 3분의 1 미만 요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좋아요. 다른 유형을 한번 볼 겁니다. 자,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자, 이건 똑같은 유형이고, 자, 278번도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좀 많아요, 은근.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그럼 이것도 아래로 볼록힌 2차 함수를 먼저 그려놓고, x축을 일단 두근 사이에 이렇게 있다며, 맞지? 봐봐래. 이건 중요하다. 두근 사이에 2가 있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자, 봐봐. 그러면 똑같다. 축을 볼 거야. 일단 축은 x는 n분의 2분의 n 빼기 4가 될 건데, 자, 첫 번째 축의 위치는 힌트가 될까? 축의 위치는 일단 여기서는 힌트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축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2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네.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있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두근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D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D를 생각해 볼게요. D가 일단 0보다 크다. 크다가 되겠지. 이건 중근이 나와 안 나와? 안 안 나옵니다. 왜? 두근 사이에 2가 있댔으니까 이거는 판별식 D가 0이 되면 안 돼요. 중근이 되면 안 돼요. 서로 같은 두근이면 안 됩니다. 두근 사이에 2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잠시 킵해두죠. 그럼 세 번째 경계에서의 부호. 경계가 누굽니까? 2란 놈이죠. 그러면 F2가 일단 0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어? 작아요. 그쵸.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0이 되면 안 되는 거 확인했고요. 이제는 판별식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거 했어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했어요. 그럼 이제 판별식 D가 필요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판별식 D가 필요가 없냐라고 하면 D가 0보다 크다라는 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D가 0이다라는 것은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D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은 X축과 안 만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방금 뭘 했냐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한테요. 어떤 함수값 2를 넣었어요. 근데 그게 부호가 뭐가 나왔다? 네.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조건을 넣었지.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래로 볼록한 놈이 X축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조건이 포함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 D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냥 사실상 뭐 이제 하면 되죠. 이것도 하면 돼요. 해도 돼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해가 만약에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예해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해줘도 해준 거랑 답이 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런 문제는 판별식 D를 갈 때는 뭐보다 크다. 이 사실 이게 너무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사실을 이해해줬으면 합니다. 외우는 건 없어요. 이해할 겁니다. 책에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을 건데 이런 형태가 나오면 뭐 이것만 따져라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저는 내 스타일 아니에요. 항상 기본적으로 축판경인데 뭐가 빠지는지는 뭐 조건을 따져가면서 좀 깊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